카드사의 매출액 증가율이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세계 카드사에 대해서 법상 최고 한도인 행정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연 2.5%인 기준금리를 9개월째 동결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14일 발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시키자 외국인이 팔자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1920선까지 물러나며 하락 마감 지었습니다. 엿새째 상승 기조 이어간 코스닥은 오늘도 521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락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호주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 상승 반전하면서 1066원대까지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소식 증권부의 구경호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옵션 만기일과 함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까지 이벤트가 많은 하루였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46% 내린 1926.9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째 금리가 동결되면서 외국인이 이탈하며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이날 개인은 930억 원, 기관은 82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1073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정밀과 은행,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통신업이 1.96% 내리며 낙폭이 컸고 금융업과 보험업종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내렸습니다. SK텔레콤이 2.91% 하락했고 신한지주와 KB금융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와 네이버, SK하이닉스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며 전날보다 1.18포인트 오른 521.82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원 오른 1066.4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일부 기업들이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배당 장치를 벌이고 있다고요? 네, 일부 기업이 실적 악화에도 최대 주주의 배를 불리기 위한 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이원은 보통주 한 주당 2,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시가 배당률 2.9%로 총 배당 금액은 115억 원 규모입니다. 이원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62.6%나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최저점을 기록 중입니다. 세무사회와 회계 프로그램을 두고 소송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더존 비즈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존 비즈원은 최근 보통주 한 주당 1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41억 원 규모입니다. 더존 비즈원은 올해 영업이익이 1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7%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137억 원으로 19.5% 줄어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존 비즈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배당을 통해 총 12억 원을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챙겨갑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네오스티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네오티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4억 원으로 44.7% 줄었습니다. 이처럼 실적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네오티스는 시가 배당률 5.38%의 고배당을 감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이 실적 하락에도 고배당 정책을 통해 오너 일가들에 대한 배불리기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급등한 테마주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번호 대신에 아이핀 사용을 확대할 것이란 정책이 나오면서 오늘 아이핀 관련주들이 테마로 형성되며 상한가 지켜간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종목들은 연관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정부가 1억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 사태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 마련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정보 암호화 기술을 보유한 이니텍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신용평가와 유니셈, 나이스 D&B도 줄지어 상한가까지 올랐고 라온시큐어도 7% 넘게 급등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들 종목이 급등한 것은 정부가 전날 인터넷 개인정보 식별번호인 아이핀을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신분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안전행정부가 국회 국정조사를 앞둔 기관 보고에서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른 종목들 중 가장 대중화된 주민등록 확인 대체 수단인 아이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서울신용평가 한 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주민등록 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이스 DNB는 신용정보조회회사로 주민등록 번호 대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업체들이 개인정보 보안 강화와 관련해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구경호 기자와 오늘장 점검 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장사들의 매출액이 증가율이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며 금융위기 당시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국경제연합회가 비금융 상장사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개 경영지표 중 매출액 증가율 등 6개 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이 모두 악화됐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올해도 내수 부진, 신흥국 금융 불안과 같은 대내외 위협 요인으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카드사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오늘 국회 보고에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세계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상 최고 한도의 행정제재인 3개월 영업 정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신용, 체크, 선불카드에 대해 신규 회원 모집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연 2.5%인 기준금리를 9개월째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5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9개월 연속 동결 조치입니다. 현 경제사각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될 것이라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어느 정도 진행된 올 하반기 이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14일 발효됩니다. 계열사를 동원한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 승계자금 마련이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와 거래 단계에서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대기업의 위법 행위 조사나 제재 조치가 바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 종료된 거래는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거래는 내년 2월까지 1년간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 조치를 뒀습니다. 정부가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함께 추진해 노사관계의 상생을 구축하는 방안을 3개년 계획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임금근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혁신적인 역동경제, 내수 수출 균형 경제를 3대 경제 혁신 전략으로 설정하고 세부 전략을 마련 중입니다.
혹시 모르는 병원에서 홍보 문자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쯤은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자기를 옮기면서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 기록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또 동의 없이 광고 문자를 보내서 환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서해부의 박윤선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자신이 이용하지도 않는 병원에 환자의 개인정보가 옮겨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의사들이 근무하던 병원을 나와 개업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이전 병원에서 진료해준 환자 정보를 갖고 나와서 홍보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묵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불법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일이죠? 네, 물론 불법입니다. 환자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병원 설립자에 귀속됩니다. 만일 병원 설립자가 기존 병원을 폐업한다면 보건소에 진로 기록 등 개인정보를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병원을 포함한 환자 개인정보를 넘기려면 환자에게 일일이 알려줘야 합니다. 의사가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번호를 알고 있으면 홍보 문자를 보내는 건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갖고 있다고 해도 홍보나 제품 마케팅을 위해서 문자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따르면요. 동의를 받지 않고 홍보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과나 성형외과처럼 마케팅 경쟁이 치열한 병원들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홍보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죠. 네, 저도 이런 홍보 문자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의료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는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2013년 안전행정부가 전국 25개 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26건의 개인정보 위반 사안이 적발됐습니다.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해커까지 동원돼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무려 19,700억에 달하는 성형 전후 사진과 같은 환자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피해 성형외과들의 서버는 방화벽을 비롯한 보안 장치가 없어 해킹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면서 병원의 취약한 보안 상태를 지적했습니다. 네, 해킹으로까지 노출되다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체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집계되고 있지만 이게 의료정보인지 금융정보인지 구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짐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안행부가 2011년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점검을 실시해 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공개되면 서비스 업체인 병원에 피해가 갈 수 있다면서 병원 이름은 물론 조사 대상이 몇 개나 되는지 몇 건이나 적발됐는지 하는 내용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피해 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 답답해지기만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부도 해결책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결책이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분야별 개인정보의 특성에 맞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영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기술융합센터장은 안행부에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기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의료정보나 금융정보 같은 종류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정보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통합관제센터도 인원이 10명뿐이라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병원 입장에서도 개인정보 보호가 당장 중요한 일이 아니다 보니 투자가 부족하다면서 규모가 작은 병원들은 더더욱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의 박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G 프로의 후속작 G 프로 2를 공개했습니다. G 프로 2는 이달 말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됩니다. 이 제품은 화면이 5.9인치면서도 테두리 너비가 3mm에 불과합니다. 테두리 너비가 줄어들면서 제품에서 화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77%대까지 높아졌습니다. G2에서 대표적 사용자 경험으로 내세운 노크온 기능도 노크 코드라는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국민 드링크 바카스가 해외 시장에서 선전에 힘입어 출시 이후 처음으로 연간 매출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동아 소셜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바카스로 거둔 매출액이 2,097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내 판매가 1,792억 원으로 전년보다 4.9% 늘었고 수출이 305억 원으로 46.7% 급증했습니다. 연 매출 2천억 원은 중소형 제약사의 한 해 매출 전체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의료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보험업계 최초로 외국인 환자 전용 보험 상품이 나왔습니다. 메르츠 화재는 최근 외국인 건강검진 안심보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이 상품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도중 내시경 위천공, 수면유도제 사용 이상 등의 반응 시 부작용을 보상합니다.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시스템에 허점을 보인 우리은행이 고객정보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우리은행의 신용정보와 예금 입출금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본부 직원이 개인 목적으로 다수의 개인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하거나 고객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비밀번호를 직원이 대신 입력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